자, 390.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6의 약수 또는 소수예요. 그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6가지예요. 그 중에 1, 2, 3, 4, 5, 6, 요 중에 6의 약수는 1, 2, 3, 6 또는 소수는 2, 3, 5 그럼 4개 하고 3개 있으니까 4 더하기 3이에요. 그래서 빼기 2하고 3은 여기도 쳤고 여기도 쳤으니까 2번 쳤지. 그래서 2개는 이렇게 빼줘요. 그래서 6분의 5가 됩니다.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30장의 카드에서 3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꺼낼 때 했기 때문에 30분의 이렇게 됩니다. 분모가 30. 30장 중에 한 장을 꺼내요. 적힌 숫자가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 마찬가지로 2의 배수는 15개 있겠지. 30까지니까. 그 다음 5의 배수는 5, 6, 30. 자, 위와 똑같이 2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는, 즉 10의 배수는 3개가 있지. 그 3개는 이쪽에도 치고 이쪽에도 쳤으면 2번 쳤으니까 3개는 이렇게 빼줍니다. 어느 마을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가 전체의 7분의, 전체의 7분의.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수는 전체의 5분의. 그러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를 1이라 보면 이게 7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의 5분의 2. 그럼 요 인원수는 다 정해졌지. 전체의 7분의 5, 전체의 5분의 2였기 때문에 어업과 농업에 모두 종사하는 가구의 수는 전체의 또 3분의 1. 여기에 또 3분의 1입니다. A도 되고 B도 되고. 그럼 이 마을에서 임의로 한 가구를 뽑았을 때 그 가구와 어업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P, A 합 B를 구하시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는 집합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A 그 다음에 B. 교집합은 2번 쳤으니까 한 번은 빼줍니다. 그 다음 93. 어느 반 학생 36명 중에서 방과 후 수업에 방과 후에 참여하는 학생은 20명, 야간 자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28명, 방과 후 학습과 야간 자습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6명, 이 바깥쪽에 6명이 있다. 방과 후도 안 하고 야간 자습도 안 하고. 그럼 이 반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그럼 36명 중에 있었기 때문에 36분의 이렇게 됩니다. 36명 중에 임의로 한 명을 택한다는 뜻입니다. 36분의 그 학생이 방과 후 수업과 야간 자습에 모두 참여하는 학생은 여기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 수가 6명이기 때문에 이 합집합 안에 30명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는 36명입니다. 그럼 합집합의 개수는 20 더하기 28 빼기 요 안에 들어있는 인원수를 X라면 이렇게 되겠지. 요 학생 수가 30명이 돼요. 전체가 36명인데 요 바깥쪽에 6명이 있으니까 요 합집합 안에는 30명이 돼요. 그럼 요게 5, 48이니까 X는 18이면 돼요. 서로 다른 두 주사위 A, B를 던질 때 주사위 A의 눈의 수가 B의 눈의 수보다 3만큼 크거나 A에 있는 눈이 B에 있는 눈보다 3만큼 커야 돼요. 그럼 플러스 3 했을 때 요거 이렇게 되거나 또는 그거나 A의 눈의 수가 B의 눈의 수의 2배가 돼요. A는 2B가 될 때입니다. 또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B가 1이 나오면 4가 나오고 2가 나오면 5가 나오고 3이 나오면 6이 나옵니다. 요거는 꼭 2배이기 때문에 B가 1이 되면 2가 되고 2가 되면 4가 되고 3이 되면 6이 돼요.
요런 경우가 3가지. 100가지 중에 2개 던지면 36가지 중에 요렇게 되는 경우도 3가지. 항상 봐.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한 가지는 2번 쳤기 때문에 한 번은 빼줘야 되겠지. 그러면 36분의 5가 되겠다. 동시에 된 거는 항상 2번 쳤기 때문에 한 번 빼준다는 거. 집합 생각하면 돼. 집합. 좌표 평면 위에 2점이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죠. 점 B는 순서상 A, B를 좌표로 하는 점이더라. 삼각형 OA, 자, O하고 A는 결정이 됐지. 그럼 B는 던져서 나온 눈을 차례로 A, B했다. 점 B는 바로 순서상 A, B야. 점 B. 그럼 점 B는 1,1부터 2, 3, 4, 5, 6. 그래서 요렇게 되는 이 36개의 점 중에 B가 됩니다. 이 36개의 점 중에 B가 됩니다. 요게 다 B가 될 수 있는 점이지. 자, 그러면 여기 점 한 개, 이 점하고 어떤 점을 이어서 직각삼각형 또는 이등변 삼각형. 직각, 항상 봐. 또는 봐.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경우, 직각 이등변이 되는 경우를 2번 쳤기 때문에 역시 한 번 뺀다. 그거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는 쉬워. 이게 한 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꼭지점이랄까, 이게. 그럼 요렇게 되면 이게 무조건 직각삼각형. 그런 점이 요런 점들은 다 직각삼각형이에요. 요 6개 있잖아요. O하고 A하고 요게 B. 그럼 요 각이 직각이에요. 요 각이, 이제. 그래서 다 직각삼각형이에요. 요 6개. 전체는 36개예요. 36개. 직각삼각형이 되는 건 참다.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 자, 또 어디에 직각삼각형이 되는 게 있느냐면, 이거를 지름으로 하고, 중심이 요거인, 여기 원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 원을 정확히 뭉그리는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 생겼을 거야. 하여튼 이런 어떤 형태로 생기겠지. 이렇게 생기면, 이 점이 이 원 위에 오게 되면, 지름이 있고, 반원이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점이 오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요게 직각이 돼.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정확히 못 그리면, 요 점이 맞는지 아닌지, 요거 잘 모르겠지, 요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요게 3이니까 요게 3,0이라고 보고,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3이 이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원. 그러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3제곱 이렇게 되는 원이죠. 이 원 위에 있는 점 찾으면 되겠다. 대충 찾아도 봐. 요런 점들 밖에 될 수가 없지, 그지? 대충 찾아도. 이래지? 그럼 이제 될 만한 점만 집어넣어. 이런 거는 굳이 집어넣을 필요 없다, 그지? 원이 있는 점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1,2를 여기 집어넣어. 성립하면 원이 점이에요. 1 집어넣으면 4. 그다음 2제곱은 4. 성립 안 하지? 그럼 이거는 원의 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3. 3,3 이거는 성립하지. 요거는 원의 점이에요. 그럼 요렇게 되면서 여기에 직각이 돼요. 그럼 거기서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쪽이 없으니까 이쪽도 없겠네. 이랬지? 이쪽이 더 이상 없잖아요. 요건 아니라 했어요. 그럼 이쪽도 아닐까, 이거. 그대로 대칭되는 형태로 나타나. 이제 봐, 이 바깥으로 넘어가는 이런 점들은 직각이 될 수가 없지. 이거를 빗변을 하는 직각삼각형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나올 거예요. 됐죠? 이런 거는 직각 같지만 아니야. 그럼 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요렇게 식을 통해서 알아보면 정확하게 알아. 됐잖아. 그럼 이제 직각은 다 있어. 근데 이등변. 자, 이등변은 자, 이등변은
요게 딱, 요거 세 칸이니까 요게 딱 중간이니까. 이런 게 다 2등변이 될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요 점도 마찬가지. 그럼 이런 점들이 다 된다는 말이죠. 이런 점들. 이런 점들이 다 2등변이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다 2등변. 그럼 그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제는 아까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직각삼각형 할 때도 한번 써먹었지. 2등변에서도 한번 써먹는 거지. 그거는 하나 이렇게 빼버리고. 그치? 직각삼각형 다 찾고 2등변 삼각형은 다 찾아서 직각 2등변에 해당하는 게 지금 마지막에 요거잖아. 자, 그거는 두 번 쳤기 때문에 한 번을 이렇게 빼줍니다. 자, 요 문제가 조금 어렵다. 또 다른 데 더 있는가 하는 거는 이제 알아보면 되는데, 다른 데 거는 이런 길이들이 다 유리수가 돼요, 유리수. 이런 길이들. 무리수가 되는데, 요 길이는 유리수니까, 요 놈과 등변이 되는 이런 형태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를 집어넣어서 해보면, 요 길이들이 다 무리수가 나와. 이거는 유리수잖아요, 그지? 그럼 그거는 유리수, 무리수는 같아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래서 95번 같은 게 좀 어렵다. 뭐 더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알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다음 96.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이거나 차가 2인 확률을 찾기 때문에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역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36가지. 이제 합이 5가 되는 것부터 찾아보자. 1, 4. 순서대로 해야 돼. 3, 2, 2, 3, 3, 2, 4. 여기 합이 5가 되는 거야. 차가 2가 되는 건 1, 3, 2, 4, 3, 5, 4, 6. 이제 반대로 4, 6, 5, 3, 4, 2, 3, 1. 그럼 요게 4가지. 요게 8가지. 자, 똑같은 게 동시에 되는 게 있는가 봐. 지금 차가 지금 2잖아. 요 중에 차가 2는 두 번 쳤지. 그럼 이 중에 차가 2가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네, 그지? 없으니까 요 동시에 되는 건 없다는 뜻이야, 지금. 합이 5가 되거나 차가 2가 됩니다. 97. 4명의 남학생과 남학생이 4명, 그 다음 여학생이 3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니다. 2명의 대표를 뽑을 거예요. 이때 2명 모두 남학생이거나 2명 모두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자, 2명씩 뽑는 방법은 전체가 7명이죠. 그럼 7C2가 되겠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7C2야. 자, 그 중에 남학생에서만 2명을 뽑거나 여학생만 2명을 뽑는 경우는 여기서 2명을 뽑습니다. 또는 여기서 2명을 뽑습니다. 이게 답이다. 98. 상자 속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흰 공 3개, 검은 공 5개가 지금 그림과 같이 들어있어요.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냅니다. 그럼 꺼낼 수 있는 방법은 총 8개 중에 2개를 꺼내는 방법 중에서 2개 모두 같은 색이고, 같은 색에서 2개씩 뽑으면 돼요. 또는 흰 공 중에서도 2개를 뽑습니다. 2개가 모두 같은 색이에요. 흰 공이 6개, 파란 공이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흰 공이 6개, 파란 공이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냅니다.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냅니다. 자, 흰 공이 2개, 파란 공이 1개 나오거나, 또는 흰 공이 1개, 파란 공이 2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요거 또는 요거니까 요 확률과 요 확률을 그냥 더하기만 해요. 자, 지금은 동시에 되는 건 나올 수 없지. 상황이 다른 상황이니까, 이거는. 그럼 먼저, 총 10개니까, 전체 경우는 10개에서 3개를 뽑는 경우 중에, 흰 거 2개, 파란 거 1개니까, 당연히 여기서 2개, 여기서 1개 뽑으면 돼요. 그럼 6개 중에 2개를, 4개 중에 1개.
또는 10개에서 3개를 뽑는데, 이제는 흰 거 1개, 파란 거 2개. 그럼 흰색 6개 중에 1개를 뽑고, 그리고, 그래서 곱하는 거지. 파란 거 4개 중에 2개를 뽑아라. 자, 2개의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 AB가 있다. 2개의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 AB가 있다. A는 6개의 면에 숫자가 1, 1, 2, 2, 3, 3, 1, 2, 3이 2개씩 있죠. B는 그 주사위 6개의 면에 1, 1, 2, 2개, 3, 3개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럼 A, B를 동시에 던져 바닥과 닿는 면의 두 수의 합이 4가 될 확률을 구하라. 4가 되는 경우가 몇 개 생겨나면 말이죠. 4가 되는 경우. 그럼 4가 되는 경우는, 자, 일단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36가지지. 숫자 같은 게 있는데요. 그래도 36가지. 기대되는 정도를 항상 같게 보라 했다, 그지? 그럼 이봐, 3이 많이 있고 1은 하나밖에 없는데 3은 하나로 치고 1도 하나로 쳐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3이 3개가 있더라도 요 3개를 다 3가지로 치우해야 돼. 예를 들어 3, 3이 나올 때, 요 3이 나오고 요 3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요 3이 나오고 요 3이 나올 수도 있다. 그 3, 3이 나오는 경우는 훨씬 다른 것보다 더 경우가 많이. 그래서 항상 이는 기대되는 정도를 갖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1 하나, 2 하나, 3 하나 이렇게 줄여버리면 안 돼. 그래서 36가지 중에 합이 4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봐. 1 나오고 이쪽은 3이 나올 수 있지.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이쪽이 2가 나올 수 있고, 이쪽이 3이 나오고 이쪽이 1 다 나올 수 있지. 그럼 이런 경우들이 이제 몇 가지 있나를 세보면 돼. 먼저 여기 1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 2가지야, 2가지. 그리고 이쪽에 3이 나오는 거는 3가지야. 그럼 이 2가지랑 이 3가지랑 한 번씩 만날 때마다 합이 이런 식으로 해서 4가 됩니다. 그래서 1이 2개, 2가 3개. 또는 2, 2가 되는 건 여기 2개, 2개니까 2 곱하기. 또는 3, 1이 되는 건 여기 3이 2개, 이쪽에 3이 3개. 그럼 2 곱하기 3. 그만큼이 합니다. 오늘 거는 좀 쉽다, 그지? 자, A가 마이너스,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다 덧셈 정리란 말이에요. 덧셈 정리. A가 마이너스에서 6일 때 실수 A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시오.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시오. 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을 가져. 그래서 판별식, 짝수 B-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A-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작거나 2보다 크면 됩니다. 0보다 작거나 2보다 크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근을 가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수에 대해서 생각하냐? 이런 수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2부터 6까지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자, 이만큼의 수 중에서 요만큼의 수들이 되면 실근을 갖잖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 이게 만약 정수 같으면 개수가 딱 나와 있지. 근데 지금 실수라고 했어, 실수. 실수는 이 개수가 몇 개야? 무수히 많잖아. 그래서 이거는 개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요렇게 봐.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를 생각해, 길이. 여기 빼니까 8이지. 그럼 전체 길이 8 중에, 여기서 요까지 길이는 2지. 여기서 요까지 길이는 4네. 그럼 그 두 개를 더하면 6이 되겠네. 그래서 4분의 3이 된다. 이런 거를 우리는 기하학적 확률이다, 이렇게. 기하학적 확률. 실수기 때문에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셀 수는 없다라는 거지. 일일이 하나하나를 세서 하는 게 아니고, 길이가 이만큼 길이 중에 요만큼과 요만큼인데, 요게 2가 되고 요게 4가 되니까 저 길이가 6만큼 해요. 8만큼 길이 중에 6만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길이를 해요, 길이. 어떨 때는 넓이를 하는 것도 있다, 그지? 넓이. 지금은 길이를 이용해서
빨간 공 4개, 파란 공 3개, 노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자, 빨간색이 4개, 그 다음에 파란색이 3개, 노란색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냅니다. 그럼 꺼낼 수 있는 방법수는 총 10개에서 2개를 꺼내니까 12가 됩니다. 이게 이제 2개를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다. 2개를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빨간색. 자, 적어도. 자, 적어도가 나오면 1 마이너스 빨간색이 적어도 1개가 있다. 이 부정은 여사건은 빨간색 공이 1개도 없는 거죠. 그 빨간색 공이 1개도 안 뽑으려면 여기서 뽑으면 돼요. 빨간색이 아닌 거에서 2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6개에서 2개를 뽑는 경우를 빼야 되는 거예요. 여사건의 확률로 풀었다. 언제 적어도라는 뜻일 때는 대부분 이렇게 푼다 생각하면 돼. 적어도라는 뜻일 때는 여사건의 확률을 씁니다.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10개 중에 3개가 불량품이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10개 중에 3개가 불량품이다. 이 말은 불량품일 확률이 10분의 3이다. 불량품일 확률이 10분의 3이다. 이 회사에서 만든 10개의 제품 중에 임의로 3개의 제품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자, 제품을 꺼내고 이렇게 할 거야. 요 중에 적어도 1개가 불량품이 될 확률 차입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를 이해를 잘해야 돼. 자, 이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10개 중에 3개가 불량품이다. 이 말은 제품 10개를 딱 꺼내면 그 중에 불량품이 3개 있나? 자, 그 말이 아니지. 10개 중에 3개가 있다. 이 말이 아니고 10개 중에 3개가 불량품이다 라고 하는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제품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니까 뭐 10개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뭐 10만 개, 100만 개 계속 만드는데 그 중에 10분의 3에 해당하는 요만큼이 불량품이다. 그런 뜻을 해석해요. 그래서 이 회사 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제품이 물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딱 있는데 내가 이 제품을 잡았어. 이게 불량품이 될 확률은 10분의 3. 그럼 내가 이 제품을 잡았어. 요것도 불량품이 될 확률은 10분의 3. 여기 물건이 가득 있는 게 이렇게. 요것도 10분의 3이에요. 어느 거를 잡더라도 10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 잘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10개, 이 회사에 만든 10개의 제품 중에서 자, 10개가 제품이 이제 10개가 이렇게 있어. 10개가 여기 10개가 들어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그 중에 3개의 제품을 택할 거야. 택한다. 하나 택했지. 그럼 이게 불량일 수도 있고 불량품이 아닐 수도 있지. 자, 지금 하는 거 잘 이해해야 돼. 내가 하나를 택했어. 그럼 딱 빼냈어요. 빼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 요게 불량이에요. 불량. 그럼 요게 불량이 될 확률은 얼마예요? 10분의 3이에요. 10분의 3. 그럼 불량품이 하나 빠져나왔지. 자, 그래서 또 어떤 하나를 또 정했습니다. 그럼 이게 불량품이 될 확률이 얼마예요? 불량품이 하나 빠져나와서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불량품이 될 확률은 역시 10분의 3이에요. 역시. 불량품이 하나 빠져나왔었는데 여기는 불량품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제품을 선택하더라도 계속 불량품은 10분의 3이야. 요것도 10분의 3. 요것도 10분의 3, 10분의 3, 10분의 3, 10분,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불량품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빼냈다. 그럼 여기서 불량품이 개수가 이제 하나 줄어들었지. 10개가 있었는데 하나 9개인데 불량품 하나 빠져나왔어. 그럼 여기 이제 불량품 2개만 있다는 뜻이가.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확률이 이 회사 제품의 불량품이 될 확률이 여기서 10분의 3이라는 요 의미가 각각이 계속 10분의 3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량품을 하나 빼냈다 해가지고 여기 있는 제품들의 불량품이 될 확률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이거하고 구분하라는 거야. 자,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요 중에 3개는 불량품, 나머지 7개는 불량품이 아닌 거, 양품이에요. 이럴 때는 다르지. 이럴 때는 내가 불량품 하나 싹 빼냈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거는 불량품이 될 확률이 9분의 2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있는 사람 1,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한 사람 2. 빨리 1이든 2든 빨리 찍어. 지금 자리에 있는 사람 0 찍어. 자,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문제 풀 때 왜 저렇게 푸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할게봐.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10개 중에 3개가 불량품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제품 10개 만드나? 10개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지? 계속 예를 초코파이 만드는데 초코파이 10개만 만드나? 그런 게 아니잖아. 초코파이 공장에 가면 초코파이가 산더미 같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닌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10개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데 10개 중에 3개가 불량품이에요. 그 말은 불량품일 확률이 10분의 3이라고. 내가 여기 10개를 다 뽑았어. 그럼 그 중에 3개가 불량품이다. 그 말이 아니고 10개를 뽑으면 3개 꼴로 불량품이 나온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 왜?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초코파이가 그냥, 자, 이거는 10개가 그냥 이렇게 있어. 초코파이가 10개가 있어. 자, 그 중에 이제 불량품, 예를 들어서 양이 적다. 한 100g이 돼야 되는데 어떤 거 90g 이런 게 다 불량품. 여기 불량품, 이렇게 3개가 있어. 10개 중에 3개가 불량품. 이 말이 아니고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10개 중에 3개가 불량품이다. 그러면 불량품이 될 확률이 10분의 3이죠. 그 말은 여기 산더미 같이 사이에 있는 이 초코파이들이 요 놈을 잡아도 이게 불량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불량품이 될 확률이 10분의 3이 됩니다. 이해되나? 그 불량품을 이제 빼내버렸어요. 불량품. 그럼 여기 불량품이 줄어들었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잡아도 또 마찬가지로 불량품이 될 확률은 10분의 3이다. 또 불량품 또 빼냈어. 계속 불량품을 빼냈어, 몇 개를. 그럼 이 불량품이 계속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뭘 잡더라도 불량품의 개수는 계속 10분의 3이다. 이런 뜻으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불량품을 한 개 빼내버리면 이 전체에서 불량품이 하나 줄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은 불량품이 될 확률이 더 줄어든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에서 만든 10개의 제품 중에 이제 10개의 제품을 다 가져왔어. 10개의 제품. 그럼 이 중에 불량품 3개 있나? 그 말이 아니라 했지, 그지? 불량품 3개일 수도 있고 다 불량품이 될 수도 있지. 불량품이 3개일 수도 있는데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당연하잖아. 이 회사 제품 안에는 불량품이 30%야. 그럼 내가 하나를 가져오고 또 가져와서 총 10개를 가져왔어. 10개를 가져왔는데 재수 없게 불량품 다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 제품 중에 10개 제품 중에 임의로 3개의 제품을 동시에 택합니다. 자, 임의로 3개를 택했어. 자, 하나, 둘, 이렇게 임의로 택했어. 적어도 하나가 불량품인 확률을 구하라. 그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모두 양품이 됩니다. 1 마이너스 모두 양품이다. 잘 봐라. 1 마이너스. 첫 번째 거 탁 뽑았는데 그게 불량품이 아니고 양품이 돼야 돼. 10분의 7. 그 다음 거는 얼마야? 10분의 7. 10분의 7.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10분의 7, 9분의 6,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알겠지? 10개의 제품 중에 10개가 제품이 있어. 이 중에 불량품이 3개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 이제? 불량품이 10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뭐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하지만, 각 초코파이가 불량품이 될 확률은 10분의 3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자습학을 보거나 하는 볼 때, 선생님한테 이야기가 꼭 이해해야 돼, 꼭. 이상하게가 틀리지 말고. 자, 그 다음. 404. 16개의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3개가 들어있다. 이거는 16분의 3이지. 이거는 16개 중에 3개란 말이야. 딱 16개는. 공장에 같이 막 수백만 개가 있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요건 16개가 있어. 그 중에 당첨 제비가 하나, 둘, 3개 있고, 나머지는 다 당첨되지 않는 게 13개가 있어. 이 주머니에서 한꺼번에 2개의 제비를 뽑을 거예요. 그럼 뽑는 방법은 16개에서 2개를 뽑는 모든 경우 중에서 16개에서 2개를 뽑는 모든 경우 중에서 적어도 1개가 당첨 제비. 적어도 1개. 적어도 했네. 그럼 항상 1 마이너스. 둘 다 당첨되지 않는 거를 뽑아버려요. 둘 다 당첨되지 않는 거는 당첨되는 게 3개가 있으니까 당첨되지 않는 건 13개가 있겠지. 그 13개 중에 2개를 뽑아버리면 이게 둘 다 당첨되지 않는 게. 그래서 적어도 1개가 당첨되지 않는 거는 1 마이너스 둘 다 당첨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형태를 쓸 때는 여사건의 확률을 쓴다는 거 잘 기억하고. 405.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그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36가지겠네.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입니다. 5 이상. 합의가 됐다, 그지? 합이라는 것은 2, 3, 4, 5, 6 쭉 가서 얼마까지? 12까지 돼요. 합이 5 이상 이 확률을 구하라. 많지, 그지? 합의가 2, 3, 4, 5, 6 해서 제일 크면 12가 될까?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 했잖아. 많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1 빼기 들어가. 1 빼기. 합이 2일 경우, 3일 경우, 4일 경우를 생각해. 이해됐지? 많은 거 하면 안 돼. 많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작은 쪽을 구하. 그럼 이거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요건 여사건이 되니까 1 마이너스. 그럼 합이 적은 게 2가 되는 건 1, 1. 1, 2, 2, 1. 1, 3, 2, 2, 3, 1. 이렇게 총 6가지. 아홉 장의 카드에 1부터 9의 번호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다. 이것을 잘 섞어서 2장을 뽑을 때 1, 2 중에서 어느 카드 하나만 뽑을 합니다. 자, 내가 몇 장을 뽑냐면 2장을 뽑는 거야. 2장. 내가 2장을 뽑아. 2장을 뽑는데 1, 2 중에서 하나만 뽑아야 돼. 1, 2 중에서. 그럼 내가 이렇게 뽑아야 돼. 1을 뽑고 2는 뽑지 않고 나머지 3부터 9까지 7개 중에 또 1개를 더 뽑아보면 돼.
1을 뽑고 나머지 3부터 9까지 중에 한 개를 뽑으면 2장 중에 1, 2 중에서 어느 하나만 붙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7개 중에 하나를 뽑아오면 되니까 7가지. 거기 1을 뽑을, 1만 뽑을. 그럼 2만 뽑을 때 똑같겠지. 여기 2를 뽑고 1을 뽑지 않은 상태로 나머지 중에 한 장을 가져오면 또 7가지. 그럼 내가 이거는 총 9장 중에 2장을 가져오는 거다. 그럼 9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 중에 요만큼은 1과 2 중에서 하나의 카드만 들어있게 됐다. 410. 자,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쓸게. PA가 3분의 2다. 자, 그 다음에 A교 B의 집합. 이거는 A 빼기 B라는 말이지. 모르면 안 되거든. A교. 그럼 A 빼기 B는 여기잖아요. 요 확률이 4분의 1이다. 요 확률이 4분의 1. 근데 PA가 3분의 2다. 요만큼이 3분의 2야. 그럼 요만큼은 어떻게 돼요? 3분의 2에서 4분의 1을 빼면 되겠죠. 이랬나? 자, 그래놓고 구하라는 것은 이거네. 구하라는 것은 조건 확률 PA분은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A, B가 다 일어난 거겠지. 이거를 구하라고. 그럼 PA는 아까 3분의 2 나와있고 PA교 B는 요거 3분의 2 빼기 4분의 1 요거 계산이에요. 408번. 두 사건 얘기해. 이것도 다 그대로 다 써봐. PA는 2분의 1. 요 말은 PB분은 PA교 B. 자, 그게 6분의 1이었고. 요 말은 PA 합비가 4분의 3이다. 요 말은 PA교 B는 6분의 1 PB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는 건 PB 보냈어, PB. 자, A 합비가 이렇지. 자, 우리 합사건 PA 합비는 PA, PB 빼기 PA 여기 두 번 찾는 거는 한 번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PA 합비야. PA 합비 여기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네. PA 합비는 여기 4분의 3이다. 자, PA는 2분의 1하고 나와있네. 그래서 2분의 1. PB는 몰라. 내가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A교비인데 여기 A교비는 또 나오네. 6분의 1 PB다. 이 식에서 PB를 계산할 수 있겠네. 됐지? 406. 9장의 카드에 1부터 9까지 번호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다. 9장의 카드에 1부터 9까지 번호가 하나씩 적혀있다. 이것을 잘 섞어서 두 장을 뽑아. 이렇게 했잖아. 400분에. 어느 바둑 동아리 회원의 구성이 표와 같다. 이 회원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을 때. 자, 몇 명에서 뽑는데? 총 26명 중에 2명의 대표를 뽑는 거야. 여학생이 포함되거나 1학년이 포함될 확률을 구하시오. 무조건 여학생은 있어야 돼. 여학생이 들어있거나. 그래, 1학년이 포함이 돼. 1학년이 포함이 돼. 1학년이 포함이 되거나 여학생이 들어있습니다. 1학년이 포함되거나. 요 사람 중에 뽑거나 또는 요 사람 중에 뽑습니다. 그럼 요 사람은 여기도 안 걸리고 여기도 안 걸리고 이 사람은 뽑으면 돼, 안 돼? 이 사람만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2학년 남학생을 뽑아버립니다. 2학년 남학생을 뽑아버리면 여학생이 포함 안 되지. 1학년도 포함 안 되지. 2학년 남학생을 뽑아버리면 이게 바로 여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자, 20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야. 그 2명을 2학년 남학생 10명 중에서 2명을 뽑고.
그러면 여학생이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1학년이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의 확률이야. 409번 좀 정리 잘해야 되겠네. 조금 헷갈리죠. 410번. 이 말은 PA가 5분의 4라는 A 여집합이 5분의 1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PA가 5분의 4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거 PA 분의 PA 교비 이게 4분의 3. 이 말은 PA 교비는 4분의 1 PA가 되고, 자, PA가 여기 5분의 4니까 계산하면 5분의 1이 되고. 이때 이거 구하라 했지. 이게 뭔데? A 빼기 B일 확률. 요 확률 구하라 했지. 근데 A가 지금 여기 5분의 4죠, A가. 교집합이 5분의 1입니다. 그럼 요거는 당연히 5분의 3입니다. 요거는 A 빼기 B다. A 빼기 B. A 교 B의 여집합. 이 말은 A 빼기 B다. 이 뜻이야. A 교 B의 여집합. 근데 여러 번 나왔으니까 다 할 수 있겠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A에 해당하는 것은 4분의 1인데 그게 B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3분의 1. A에 해당하는 거 B에 해당하는 거. 이때 요거 구하랬지. PB분의 PA교 B를 구하시오. PB는 3분의 2라고 했잖아. PB는 3분. 자, PA교 B는, A교 B는 A하고 같은 말이지.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말은. 그래서 그게 또 4분의 1이다. 자, PA 합 B는 이렇게 됐고, 그다음 요 부분은 PA분의 PA교 B지.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니까 그건 A, B가 동시에 일어났단 말이지. 그게 5분의 3이지. 그게 5분의 3이야. 이때 뭘 구하랬냐? 요거 구하랬어. PB분의 PA교 B를 구하라. PB분의 PA교 B를 구하라. PA 합 B가 요 조건 있는데 지금 요 조건을 지금 아예 안 썼네. 요 조건을 다시 풀어볼게. PA 더하기 PB 빼기 PA교 B 이놈이 2PA더라. 2PA. 자, PA교 B는 요 식에서 PA교 B는 5분의 3 PA지. 자, 그래서 요거는 5분의 3 PA가 됩니다. 자, 다시 요거 PA교 B는 5분의 3 PA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PA 더하기 PB 빼기 요게 5분의 3 PA 요놈이 2 PA 요렇게 하고 나니까 PB를 다 PA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두 개 정리하면 5분의 2 PA.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5분이니까 5분의 8 PA가 됩니다. 그래서 이 PB라는 것은 5분의 8 PA가 됩니다. 자, PA 확률은 뭔지 모르지만 계산하면 8분의 3이 된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자, 412 같은 거는 봐. 좀 어려워 보이지, 지금은. 자, 듣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야. 나중에 너가 실제 풀면 별 어려운 거 아닌데. 그래서 412 같은 이런 유형들을 조금 풀어봐. 풀어보면 처음에는 잘 안 되지, 당연히. 풀이 있으니까 또 풀이 참고해가 어떤 식으로 풀이가 전개되더라 하는 거를 자꾸 경험치만 삼으면 되고. 어려운 거 아니야. 413. 두 사건 AB가 서로 배반이다. 두 사건 AB가 서로 배반이다. 배반이 뭔데? PA교 B가 0이 되는 거야. 즉, A하고 B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참고로, 독립이면 어떻다 했어? 독립이면. 독립이면 PA교 B는 PA 곱하기 PB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게 배반이란 말이고,
독립이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됐지? 참고하고. 배반이다 했잖아, 배반. 그러면 PA, PB가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요거는 PA 여집합 분어 P 비교 A의 여집합. 그럼 이건 1-PA가 되겠네. 1-P. 요거는 B-A가 되겠네. 여기서 1-P의 5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지금 서로 배반이잖아, 배반. 자, 배반이면 A는 이렇게 생겼고 B는 이렇게 생겼었다. 그럼 여기서 A 빼기 B를 하면 뭐야? A 중에서 B에 해당을 빼면 그대로 남아있죠, A가. B 빼기 A도 마찬가지지. B에서 A하고 겹치는 걸 빼면 그대로 남아있는 A, B가 이렇게 안 돼 있고, 만약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A에서 B를 빼면 요거만 남잖아. B 해당을 빼야 돼. 근데 이건 B하고 겹치는 게 없잖아. 빼봤자 그대로고, 빼봤자 그대로. 그래서 이 확률은 뭐하고 확률하고 같으냐면 PB의 확률과 같게 돼. 그래서 이게 3분의 2가 됐다. 자, 그거를 잘 이해해 줘. 배반이기 때문에 B-A 하는 거는 그냥 PB랑 같다라는 사실. 그 다음 414. 남학생 20명, 여학생 15명. 자, 남학생이 20명, 여학생이 15명. 그래, 총 35명이에요. 동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표현하다. 동생이 있는 사람이 13명, 동생이 없는 사람이 22명. 그래서 총 35명. 표가 나와 있다. 이 반에서 임의로 남학생 한 명을 뽑을 때, 자, 지금은 표현이 이렇게 해놨지. 이 반에서 임의로 남학생 한 명을 뽑을 때, 자,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어떻게도 뽑으냐면, 이 반에서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남학생일 때, 그렇게, 오히려 그 표현을 많이 해. 남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요거보다는 한 학생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때, 그렇게 합니다. 자, 내가 지금 뽑은 학생은 어디까지 알고 있어? 남학생인 걸 알고 있다 있지. 남학생인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어느 학생 중에서 내가 생각하느냐면 요 학생들 중에서 생각한다. 하여튼 생각을 요 학생들 중에서만 하는 거야. 동생이 있을 확률은 동생이 있는 학생 13명이 아니고 13명이 아니고 지금 남학생 중에만 생각하는 거야. 있는 학생은 5명. 그래서 20분의 3이다. 요게 조건부 합니다. 조건부. 내가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럼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눈이 있는 게 아니고,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요 3개 중에만 보라. 그 수가 홀수일 확률은, 그 중에 홀수는 2개가 있지. 그래서 답은 3분이다. 요렇게 하는 게 여기 조건부 확률이야. 지금 또 조건부 확률이지. 내가 전체 학생 중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남학생 중에서만 생각한다. 요거를 의미를 잘 이해해. 남학생 중에서만 생각한다. 됐죠? 자, 제일 쉬운 거에 이게 표로 나와 있는데, 이 반에서 남학생 한 명을 임의로 뽑을 테기 때문에 요 학생 중에 생각하라. 요 학생. 그 학생이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 그럼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은 24명이지. 몇 명 중에? 40명 중에 24명. 전체 60명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을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자, 요 학생 중에만 보는 거야. 자전거를 통학하는 학생.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로. 자, 남학생은 24명이지. 그럼 몇 명 중에? 35명 중에 24명. 35명 중에 24명. 요게 바로 B다. 이거는 쉽다. 표로 딱 되어 있는 게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것도 이제 표를 만들어줍니다. 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자, 중국어, 일본어. 한 과목만 수업을 받는다 했다. 그지? 한 과목만. 남학생 중에 중국어 수업을 받는, 남학생 중에 중국어 수업을 받는 학생이 12명이에요.
근데 남학생은 총 18명이라 했지. 그럼 일본어는 6명이에요. 표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아까는 표가 나와 있었고, 이제는 이걸 보고 표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여학생 중에서 일본어 수업을 받는 학생이 7명이에요. 그리고 여학생은 총 16명이었지. 16명이니까 중국어를 받는 학생은 9명이에요. 이 학급에서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중국어 수업을 받는다고 할 때, 자, 요 학생들 중에서만 생각하시오. 여학생일 확률. 여학생일 확률, 이게 아니고, 중국어를 듣는 학생 중에 여학생은 여학생이지. 자, 그래서 21분의 9가 됩니다. 이것을 조건부 확률이라 이렇게 한다. 조건부 확률. 어느 학생이 어떤 시험에서 1차에서 합격할 확률. 1차 시험과 1차 시험에 합격할 확률을 우리 그냥 P1 이렇게 하자. 자, 그게 100분의 5야. 1차 시험에 합격할 확률.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할 확률. 그럼 1과 2에 모두 합격할 확률. 모두 합격할 확률이 100분의 2가 됩니다. 이 학생이 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때, 이 학생이 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때 2차 시험에도 합격할 확률. 그럼 이건 P1분의 P1교 2가 됩니다. P1은 100분의 5가 됩니다. P1교 2는 100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5분의 2가 됩니다. 계속 조건 확률을 3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 남학생의 비율이 3학년 전체에 대해서 남학생의 비율이 48%예요. 그럼 3학년 전체를 100명으로 보고 남학생을 48명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풀이는 맞아. 답은 나오는데 그렇게 풀면 봐. 풀이는 틀리지. 100명이라는 말을 자기가 정해줬으니까,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풀면 틀려. 틀리는데 그렇게 풀면 답은 맞아, 답은. 그래서 그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고. 남학생은 비율이 48.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 모집 응시 여부를 조사했더니 응시 결과에 희망한 남학생은 전체의 30% 학생. 3학년 전체에 대한 남학생의 비율. 그럼 남학생은 전체의 38%. 48%. 52%는 이 학생이겠지. 남학생은 전체 48%.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들 학생에 대해서는 수시 모집 응시 여부를 조사했더니 그 결과 응시에 희망한 남학생은 수시에 응시한 남학생은 3학년 전체 30%.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학생이 남학생이었을 때 수시 모집에 응시한 학생은 그럼 남학생만 생각해야 되겠지. 그러면 수시 모집에 응시하고 남학생일 확률은 말이야. 수시 모집에 응시하고 남학생일 확률. 이거 내가 문제를 잘못한 거다. 다시 볼게. 3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 남학생의 비율이 48%예요. 남학생은 전체의 48%지.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뜻이네. 남학생을 대상으로 수시 모집할 때 30%예요. 그럼 이거는 전체로 본다면 48%에 30%가 이 말이지. 48. 남학생이면서 수시 모집에 응시한 학생은 요만큼이다. 남학생의 30%. 그러면 그 학생이 남학생이었을 때 그럼 그게 전체 0.48이야. 수시 모집에 응시한 남학생인 경우는 0.48 곱하기 0.3. 0.48에 0.3. 됐죠?
419. 7명의 학생 중에, 자, 3명은 1월생이에요. 3명은 1월생. 그래, 4명은 2월생이었어요. 이 중에서 2명을 선발하였더니, 2명의 생일이 같은 달이었을 때, 자, 이제 잘 봐. 2명의 생일이 같은 달이었을 때. 자, 여기서 봐. 이 7명에서 2명을 빼면 2명의 생일이 같은 달이가 아니지. 다른 달일 수도 있고, 같은 달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같은 달일 때 제한했지. 그러면 그게 다 조건 방률에 해당합니다. 전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2명을 뽑으면, 달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 요 요인이 되게 시험 잘 나와. 같은 달이었을 때. 그러면 같은 달인가? 총 7명에서 2명을 뽑는 경우 중에 3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 그럼 둘 다 1월달로 갔잖아. 또는 7명에서 2명을 뽑는 경우 중에 4명에서 2명을 뽑는 경우. 그럼 1월로 같을 수도 있고 2월로 같을 수도 있고. 이 중에서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2명의 생일이 1월일 확률을 찾는다. 요게 1월 확률이죠. 요건 2월일 확률. 7시 2분의 3시이다. 요거를 계산합니다. 두 명을 뽑았는데 생일이 같은 달이었어. 그럼 같은 달인 경우는 같은 달일 수도 있고 다른 달일 수도 있는데 같은 달인 경우만 생각하라 해서 분모가 제한이 돼요. 주사위를 하나를 던졌을 적에 소수일 때 2, 3의 중에서만 생각합니다. 홀수일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6분의 2가 아니고 3분의 2가 됩니다. 자, 주머니 A에는 1, 2, 3, 4. 자, A 주머니에는 1, 2, 3, 4가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자, 주머니 B에는 6, 7, 8, 9, 10이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어요. 두 주머니 A, B에서 각각 한 장의 카드를 꺼냈을 적에, 자, 여기서 한 장을 꺼내고, 여기도 한 장을 꺼낸다 했지. 꺼냈을 적에, 두 주머니 A, B에서 각각 이면 하나 꺼냈다. 꺼낸 두 장의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홀수일 때, 이 두 장을 꺼내면 합이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잖아. 홀수인 경우에 한해서만 생각하라. 조건부 확률이다. 그럼 홀수인 경우는 두 눈에 적힌 수의 합이 홀수인 거는 홀수, 짝수. 반대로 짝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홀수. 두 가지가 있지. 그럼 홀수를 뽑는 경우는 5개 중에 한 장을 뽑는데 홀수는 1, 3, 5, 3개. 또는 홀수를 뽑고 이쪽에서 짝수를 뽑는 거예요. 짝수는 6, 8, 10 3개 있네. 이것도 3개야 돼. 이게 A에서 홀수를 뽑는 거예요. 반대로 A에서는 짝수를 뽑아야 돼. 2, 4밖에 없지. 5분의 2. 이쪽에서 홀수 뽑는 거예요. 홀수는 7, 9 두 개밖에 없네. 이거 중에서 생각하라. 이거 중에서 A 주머니에서 꺼낸 카드가 적힌 수가 짝수일 확률이다. 홀수 짝수 뽑았기 때문에 짝수 홀수는 두 번째 거지. 그럼 5분의 2 곱하기 5분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마 시험 나와. 보통은 조건 확률은 이런 게 다 시험 문제 나온다 생각. 문제를 읽고 그것이 조건부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문제를 다 읽고 난 뒤에 이게 조건부 확률이네 이게 돼야지. 그게 조건 문제를 모르고 풀어버리면 당연히 틀리지. 상자에 흰 공 3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있습니다. 민호가 먼저 하나 뽑고 다시 넣지 않으면서 다음에 창민이가 남은 4개의 공 중에 또 임의로 한 개를 꺼냈어요. 창민이가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때 민호가 창민이가 두 번째 사람이 뽑는 게 흰 공이에요. 흰 공. 그럼 두 번째 사람이 흰 공을 뽑을 수도 있고 검은 공을 뽑을 수도 있는데 흰 공을 뽑는 경우만 따져라. 흰 공을 뽑는 경우. 그럼 두 번째 사람이 흰 공을 뽑는 경우는 상황이 이렇게 되겠지. 앞에 사람이 먼저 뽑았잖아. 그럼 민호가 흰 공을 뽑았는데 창민이도 흰 공을 뽑을 수 있어.
흰 공을 뽑고 흰 공을 뽑을 수도 있고, 검은 공을 뽑았는데 창민이가 흰 공을 뽑을, 이런 경우가 창민이가 뒤에 뽑는 사람이 흰 공을 뽑는 거예요. 그럼 먼저 앞에 사람이 흰 공을 뽑고, 흰 공은 3개니까 5분의 3 곱하기, 그럼 흰 공이 하나 없어졌지. 그럼 이제 4분의 2가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않는다, 다시. 또는 검은색을 뽑았는데 그 다음에 흰 걸 뽑는 거예요. 먼저 뽑는 사람이 검은색을 뽑을 확률은 5분의 2. 그럼 검은색이 하나 없어졌지. 그 다음에 흰 거를 뽑을 확률은 4분의 3. 이 중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창민이가 꺼낸 공이 흰색이었을 때 민호가 꺼낸 공도 흰색, 둘 다 흰색을 뽑을 확률은 요거지, 요거. 그래서 5분의 3 곱하기 4분의 2가 된다. 자, 8개의 제비 중, 자, 요 제비가 8개가 돼요. 당첨 제비가 3개예요. 3개가 당첨이고, 나머지는 당첨되지 않는 게 5개. 갑을 두 사람이, 자, 갑을의 순서로. 자, 갑이 뽑고 의 뽑을 거야.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고, 순수로 한 개씩을 뽑을 때 두 사람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갑이 당첨될 확률은 8분의 3이에요. 그리고, 자, 갑이 요거를 뽑은 상태에서 뽑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전체 7개인데 당첨될 제비는 2개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조건 확률이야. 요게 바로 바뀌어버렸어요. 요것도 3개가 아니라 2개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먼저 A라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 사건이 일어나. 이것도 조건 확률이야. 어느 동아리의 전체 회원은 25명. 9명이 여학생이에요. 전체가 총 25명이 있는데 여학생이 9명이야. 한 사람씩 차례로 2명을 뽑을 때, 자, 1명이 뽑고 또 1명이 뽑을 때, 뽑힌 2명이 모두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제일 처음에 뽑을 확률은 25분의 9. 그럼 여학생이 1명 빠져나가서 이렇게 되고 전체도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학생을 뽑을 확률은 24분의 8이 돼요. 그러면 뽑힌 2명이 모두 여학생이다. 424. 꺼낸 공은 안 넣는다 했다. 파란색이 5개. 노란 공이 3개. 주머니에서 갑을 두 사람이 갑을의 순서로. 자, 갑이 뽑고 을이 뽑을 거야. 공을 1개씩 꺼낼 때 두 사람 모두 파란색을 꺼낼 확률. 똑같네. 이거는 총 8개 중에 파란색은 5개입니다. 자, 그럼 파란색이 하나 줄어들겠지. 그 다음에 파란색을 뽑을 확률은 7개 중에 4개. 이건 쉽지. A 회사 신입 사원 중에 남자가 4명, 그 다음 여자가 3명이었어. 총 7명. 이들 중에서 대표 사원 2명을 차례로 호명할 때, 자, 처음에는 여자, 두 번째는 남자가 호명될 확률. 자, 호명돼 버리면 대표 2명이기 때문에 한 번 호명된 사람은 다시 호명하지 않겠지. 2명을 뽑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앞에 우리 뽑는 거는 뭐? 뽑은 것은 다시 넣지 않는다. 똑같은 뜻이야. 그럼 제일 처음에 여자 사원. 여자 사원은 7명 중에 3명입니다. 그럼 여자 사원이 1명이 줄어들었지, 이제. 자, 두 번째 남자 사원. 그럼 총 6명 중에 남자 사원은 4명. 여기는 되게 쉽다. 어느 고등학교의 동아리 연합 체육대회에 참석한 학생 중에 2학년 학생이 전체의 40%. 2학년의 남녀 구성비는 3대2야. 남녀 구성비는 3대2. 추첨을 통해 행운상을 받을 때 2학년 여학생이 받을 확률은 2학년 여학생이 받을 확률. 2학년 학생이 전체의 40%. 자, 2학년이 0.4지.
자, 하기 어렵거든. 이렇게, B로 하기 어렵거든. 전체를 100명이라 두고 40명이다. 이렇게 풀면 서술형 아니면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없다. 서술형이 아닐 때는. 2학년이 0.4. 이들 중 남녀 구성비는 3대 2야. 3대 2라는 말은 이 중에 남학생은 0.4에 5분의 3이 됩니다. 그 다음 여학생은 0.4에 2학년 전체의 5분의 2가 됩니다. 2학년 여학생이 받을 확률은 이만큼이 됩니다. 0.4 중에 0.4, 즉 0.16이 되겠습니다. 0.16. 어떤 자물쇠에 맞는 2개의 열쇠가 포함이 되어 있는 10개의 열쇠 뭉치에서 하나씩 차례로 확인하며 이 자물쇠에 맞는 2개의 열쇠가 모두 발견되면 확인하는 작업을 멈출 거예요. 맞는 게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찾아내야 돼. 네 번째에 확인이 끝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끝나야 돼. 요때 딱 맞는 열쇠를 찾아야 돼. 그럼 이 세 번은 어떻게 해야 돼? 맞는 열쇠를 찾고 틀린 열쇠, 틀린 열쇠가 되잖아. 맞는 열쇠가 여기서 찾고 틀린 열쇠, 틀린 열쇠에서 네 번째 맞는 열쇠를 열어. 또 마찬가지로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고 여기서 요렇게 세 가지 되는 거야. 열쇠도 마찬가지겠지. 내가 맞는 열쇠를 찾는데 하나 확인해서 하나 확인한 다음에 그거는 또 하겠나 안 하겠나? 당연히 안 하겠지.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을 하는 거야. 뽑은 것은 집어넣지 않는다.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자, 제일 처음에 이게 맞는 열쇠를 바로 당첨해야 돼. 당첨돼야 돼. 그러면 10개 중에 2개겠지. 그럼 10분의 제일 처음에 이게 될 확률이 10분의. 그러면 당첨되는 게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요게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틀린 걸 구해야 돼. 그럼 9개 중에 8개가 있겠지. 그 다음에 틀린 게 하나 없어졌어. 그럼 8개 중에 7개가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7개 중에 1개 남아있지. 7개 중에. 남아있는 7개 중에 맞는 열쇠가 1개가 남아있지. 그럼 요거 제일 처음에 틀린 거를 먼저 골라야 돼. 그럼 틀린 게 하나 없어졌지. 그럼 9개 중에 맞는 건 2개가 있지. 9개 중에 2개가 있지. 근데 8개 중에 아까 틀린 거는 하나를 뺐으니까 틀린 거를 몇 개 남았어? 8개 중에 1개가 빠졌으니까 봤어. 10개 중에 이게 7개가 아니고 8개지, 8개. 맞는 게 2개고 8개가 틀린 거니까. 그 다음에 맞는 걸 해야 되니까 아직까지 맞는 게 2개 남아있지. 9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틀린 거 해야 돼. 이제 8개 중에 틀린 거 하나 뽑아냈으니까 7개가. 요거는 그러고 남아있는 7개 중에 1개가 맞는 거야. 그럼 요것도 봐. 10개 중에 고른 게 8개가 있었지. 틀린 거니까. 이제 9개 중에 7개가 틀린 거 하나 뽑아냈으니까. 그럼 현재까지 틀린 거 2개가 나갔지. 그럼 8개 중에 맞는 게 몇 개 있어? 2개 있네. 이제 7개 중에 맞는 게 1개. 그래서 요만큼의 확률을 더해주면 보이다. A, B가 순서대로 관역에 화살을 쏠 때 A가 쏜 화살이 명중할 경우 B가 쏜 화살도 명중할 확률은 0.15. 자, 잘 이해해야 돼. A가 쏜 화살이 명중할 경우 B가 명중할 확률이 이렇다는 말은 B가 명중할 확률이 0.6인데 A가 명중한 상태에서 B가 명중합니다. 그 확률이 0.6이라고. A가 쏜 화살이 명중하지 못했을 때 B가 쏜 화살이 명중할 확률이 0.6. 자, A가 명중하지 못했을 적에 B가 명중할 확률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그 확률은 0.7이었어. 자, PA가 0.4지. 명중할 확률이 0.4인 A가 먼저 화살을 쏠 때, 자, PA는 그럼 0.4다. 먼저 화살을 쏠 때 B가 화살을 쏘아 관역에
명중시킬 확률은 A가 먼저 샀지. 그럼 A가 명중하고 B가 명중할 수도 있고 A가 명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B가 명중할 수도 있겠네. 자, A가 먼저 하사를 쏠 때 B가 관여소와 명중시킬 확률은 확률이 0.4인 A가 먼저 화살을 쏘아 쏠 때 B가 화살을 쏘아 명중시킬 확률. 자, 먼저 A가 명중해서 A가 명중한 확률이 0.4니까 A가 명중해서 A가 명중한 상태에서 B가 명중할 확률이 0.6이잖아. 또는 A가 명중하지 못해서 그럼 명중할 확률이 0.4니까 0.6이 되겠네요. 그 상태에서 B가 명중할 확률은 0.7이다. 이건 조건부 아니다. 429. 9장의 복권 중에서 당첨 복권이 3장이다. 9장의 복권 중에서 당첨 복권이 3장이다. 주머니에서 처음에 갑이 한 장 뽑고, 자, 뽑은 복권 넣지 않는다. 갑이 한 장을 뽑고 다음에 을이 한 장을 뽑을 때 을이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갑이 먼저 뽑고 을이 뽑을 거예요. 그리고 을이 당첨 복권을 뽑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말이지. 갑이 당첨을 뽑고 을이 당첨을 뽑거나 또는 갑이 당첨되지 않은 거를 뽑은 상태에서 을이 당첨될 거를 뽑을 수가 있다. 그럼 갑이 먼저 당첨돼야 돼. 그럼 9분의 3. 그럼 당첨되는 게 하나가 없어졌지. 그럼 당첨되는 건 2장이 남았네. 8장. 또는, 자, 갑이 당첨되면 안 돼. 9분의 6. 9분의 6. 자, 그 상태에서 당첨될 확률을 구하면 8장 중에 3장이 됩니다. 이게 을이 당첨될 확률이. 이거 계산해 볼게. 98이 72분의 6 더하기 36, 18. 그럼 72분의 24. 89, 72, 83, 24. 즉 3분의 1. 이게 을이 당첨될 확률이야. 갑이 먼저 뽑고 을이 뽑지. 을이 당첨될 확률. 그럼 갑이 당첨될 확률을 볼까? 먼저 뽑는 갑이 당첨될 확률은 9장 중에 3개가 있으니까 바로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자, 이 확률과 이 확률을 확인하니까 똑같지? 자, 이건 잘 알아도 제비 뽑기는 먼저 뽑든 늦게 뽑든 그 확률은 똑같은 거야. 뽑은 거를 다시 넣지 않고 해야 돼. 먼저 뽑든 나중에 뽑든 그 확률이 똑같아. 그럼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했어? 나중에 뽑는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이렇게 구해줘야 돼. 먼저 뽑는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억수로 간단하다. 그럼 앞으로 P을을 구하라면 을을 구하면 되는데 안 돼. 갑이 당첨될 확률을 바로 구하면 돼. 잘 기억해. 잘 기억해도 이거는 지금 안 복잡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뽑는 조건들이 뭐 당첨되는 이런 어떤 형태들을 복잡하게 줘버리면 뒤에 거는 엄청 복잡해져. 앞에 거는 바로 구하면 돼. 알겠지? 자, 뒤에 사람이 당첨되는 거는 앞에 사람이 당첨이 되고 당첨이 되거나 또는 앞에 사람이 당첨되지 않고 당첨되는 경우를 대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첨되는 거는 바로 9장 중에 3장 바로 3분의 1.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분의 1이라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3분의 1이라고 해요. 알겠지? 이거 잘 알아둬야 돼. 늦게 뽑든 먼저 뽑든 그 확률은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없어져. 그래서 뭐 내기할 때 다 그런. 자, 요거 하나만 더 맞추면 430분 하고 맞출게.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자동차 운전자 중에서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자, 가입자. 자, 미가입자가 있어. 자, 가입자는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0.1이고 0.2야. 미가입자. 이 지역의 자동차 운전자 중에 보험을 가입한 운전자의 비율은, 가입한 비율은 80%고, 그럼 미가입은 20%겠지.
어느 날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느 날 자동차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일어났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분모가 되는 거예요. 조건 확률이 됩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가입자일 확률은, 자, 사고가 일어났지. 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가입한 사람이 사고를 냈을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사고를 냈을 수도 있잖아. 이게 사고가 났을 때. 근데 어느 경우를 따지려냐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가입자일 확률은, 자, 가입자는 이거지. 그럼 0.8 곱하기 0.1 해주면 이게 답이에요. 조건부 확률을. 그래서 이제 더셈 정리까지 담았다.